Growth Learning. More in you.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한지연입니다. 앞에서 다른 두 분의 선배님들께서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좀 더 공부 습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예시로 제가 쓰고 있는 스터디 플래너 조금 보여드리면서 그런 제 스터디 플래너를 예시로 저는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지속 가능한 공부 습관이라고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한 번 치고 공부 이제 끝났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적어도 3년은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함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자기 효능감, 메타인지, 학습 유형 파악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하면 이게 뭐가 된다라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 나는 하면 한다, 이 느낌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하면 하지라는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전에 해서 됐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감각은 내가 실제로 해냈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뭔가 학습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학습을 지속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선순환의 고리가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 만족스러운 결과 있었던 적이 없고 성공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라고 한다면 맨 첫 번째로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해내는 경험을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적절한 게 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절한 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다른 적절함의 정도를 찾아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적절한 목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가장 이제 원론적인 적절함이란 뭐냐라고 하면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거겠죠? 그러면 너무 쉬운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기탄 수학을 10장 푼다고 해봐요. 아무런 뿌듯함도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성취감이 약해서 효능감이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밤새서 공부하고 내 최선을 기울여도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세운다면 자꾸 실패하는 경험만 쌓이니까 좌절하고 공부하기 싫어지겠죠? 내가 당장 다음 시험부터 난 전교 1등을 하겠어. 이런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의지가 꺾여서 공부를 하기 싫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자기 효능감이란 감각이 자라나면서 나는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길게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절한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나한테 딱 맞는 목표가 뭔지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감각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어에서 배우는 재기를 배웠죠. 뭐뭐 셀프 이렇게 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아는 것 그 자체를 아는 힘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내 머릿속의 상태를 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그거를 하는 과정은 이렇게 제가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자기 점검, 그 다음에 계획인데요. 자기 점검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계획은 내가 그 확인한 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계획하는 거. 이렇게 두 단계로 이 감각을 훈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점검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 거 아니에요. 뭐 숙제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A라는 문제를 주고 거기서 B를 도출해가지고 그 B로부터 C라는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B에서 그 다음 C를 가는 거를 막혀가지고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내가 B까지는 갔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B에서 C로 가는 데는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C로 못 넘어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찍어서 맞았는데 맞았다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맞은 문제는 왜 맞았는지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그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라 라는 게 자기 점검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답 노트를 많이 쓰나요? 뭐 학원 안 써요? 학원 숙제나 뭐 학교 숙제나 이런 거에서도 오답노트 요즘은 잘 안 시키나요? 그렇구나. 저는 학원 같은 데서 오답노트를 많이 시켰었는데 저는 그 숙제를 받았을 때 그냥 문제랑 해설을 베껴서 쓰는 데만 처음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답노트를 쓰는 과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내가 어디까지는 도달하는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역추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풀이랑 문제를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하나하나를 피드백할 수 있다면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계획 단계에서 내가 그렇게 파악한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각각 강화와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하는데 난 인수분해 잘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건 못해.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무조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야가 아니라 내 수준을 일단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저랑 멘토링한 친구들이랑도 그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가시면서는 학원을 점점 줄이고 자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도 내가 학원을 다닐 때는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는 선생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집을 나눠주고 똑같은 강의를 해주는데 내가 자습을 하면 나한테 맞는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그 자습 시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머릿속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꼭 맞는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아까 여기 이 원리로 돌아가서 적절한 목표를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인지로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적절한 노력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학습 유형, 서로 다른 학습 유형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적절한 노력이란 건 뭐냐면 뭐 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이고 뭐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적절한 노력,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맞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적절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자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를 거고 내가 이 방법을 써서 공부했을 때 최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란 게 다 각자에게 존재할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학습 유형 파악이 중요한데 이게 제가 학습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 환경, 뭐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독서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데서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학원 자습실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순서도
아까 여기 선생님은 과목을 한 과목씩 순서대로 돌파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병렬적으로 다 늘어놓고 조금씩 순서대로, 그러니까 섞어서 하는 게 좋은 친구도 있죠. 그 다음에 플래너 쓰는 방식도 자기는 10분 단위로 다 계획을 해야지 몸이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은 공통적으로 다 계획을 되게 러프하게 짜는 편이었는데, 그런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이런 요소들을 늘어놓고 하나씩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대학교 5학년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따지면은 공부를 이제 17년 때 하고 있지만 전 아직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만큼의 양을 계속 대학교 때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과인데 그렇게 공부를 계속 대학교 와서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난 이제 담임 선생님도 없고 내 공부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더 객관적인 코치를 받고 싶어서 저희 학교에 있는 그 학습 상담실에 가가지고 학습 유형 검사를 받고 그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 학교에 그런 상담 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유형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한번 찾아봤는데 구글에 그냥 이렇게 학습 유형 검사라고 치면은 EBS에서 제공하는 무료 학습 유형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어제 집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가 하고 제가 미리 해봤었는데 꽤나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검사고 120문항 정도 되는데 꽤나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결과를 제시해주고 추천 학습 방안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공부하기 싫을 때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공부는 아닌데 별로 노는 것 같지 않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고 제가 제 검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 삼아서. 저는 제가 검사를 열심히 했더니 가우디형이 나왔어요. 이 EBS에서 제공하는 검사는 학습 유형을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제시를 하는데 사고 유형, 그 다음에 학습 성격, 행동 조절 특성 이렇게 3가지로 사람을 나누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결과를 보면 총체적 사고 유형이래요. 이거는 보면은 저는 목차부터 보는 편이거든요. 항상 교과서를 볼 때. 그래서 뭔가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스타일의 학습자다라는 얘기고, 자기지향적 학습 성격이라는 거는 공부의 동기부여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나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미래에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저한테서 찾는 거. 그럼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까먹은 게,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받을 때, 아까 제가 멘토링 한 친구도 그랬지만, 꼭 그게 진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확실했고, 진로 때문에 공부를 해서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친구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게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경쟁심으로 공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라는 단순한 이유가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막 이상적인 동기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이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너를 위한 공부를 해, 막 이런 멋진 말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내 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이용해도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감성적 행동 조절. 이거는 기분 따라 공부한다는 뜻인데 기분이 좋아야지 공부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감정과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데 조절을 하는데 이용을 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학습 가이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위에 하나만 읽어보면, 저는 공부 목표에 대한 지지 설명을 받기를 추천받았어요. 보면 스스로 설정한 공부 목표에 매진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한 쉬운 목표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이거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속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번 학기 임상병리학만큼은 A뿔을 받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주변에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 선생님, 엄마나 그냥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임상병리학은 A뿔 받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말하면 왠지 그것만큼은 지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법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했었고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계획, 시간 계획과 뭐 점검 이런 내용이고 아무튼 그래서 학습 전략이 사람마다 사람의 성향마다 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적용하기보다는 내 성향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나에 대한 실험을 해보면 조금 더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활용해봐라 라고 가져온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예시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스터디 플래너 제가 이번 학기에 썼던 스터디 플래너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2주짜리로 된 거를 쓰는 편이에요. 하루 단위로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 편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한 주, 2주 이렇게 나오는 걸 쓰는데 보면은 이제 맨 위에는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스케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가 몇 시에 끝나고 학원을 몇 시에 가고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뭔가 내가 힘이 되는 공부하기 싫을 때 중얼중얼 거릴 수 있는 문구를 쓰면 저는 도움을 받는 편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학기 초였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과목들이 있었고 처음 해보는 유형의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의 태스크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과제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조금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상병리 보고서 3개 쓰는데 5시간 걸렸다. 그 다음에 영상 교과서 여기까지 하는데 8페이지 하는데 7시간 걸렸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써놨다가 계획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파악할 때는 저 원래 스톱워치를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이런 처음 해보는 종류에 내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근데 또 앞으로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과제가 뭐 숙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태스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취도 이날 뭐 이거 잘했다 그 다음에 이건 못했다 이거 다음날로 미뤘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간단한 내가 이날 한 항목에 대한 피드백. 이날 안과를 복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퀴즈를 봐가지고 틀렸다. 그래서 반성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 임상병리 보고서를 이틀에 걸쳐서 썼는데 다 하고 났더니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그냥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제가 공부를 하다가 드는 생각을 메모한 건데 점심 먹고 3시까지는 졸리구나 이렇게 써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하루 중에도 집중이 되게 잘 되는 시간대가 있고 안 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를 이제 파악함으로써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는 조금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쉬운 학원 숙제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에는 좀 더 내가 집중을 많이 요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나의 그 하루의 생체 리듬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태스크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날은 좀 다른 일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뭐 이동수단에서 뭐 다른 거를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걸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했던 거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날의 반성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수영복 사고 수영 갔다가 닥터하우스를 봤다. 공부장 안 했다. 이런 거 쓰는 거고. 그냥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저는 다 적는 편이에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건 시험 기간의 플래너인데 저는 오늘 뭘 해야지 이거를 자세하게 적는 편은 아니고 이게 보면은 이 화수 목금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2과목, 1과목, 2과목, 2과목을 보는 날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 한 과목의 시험을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공부량을 100%로 잡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A4지 같은 데다가 그 시험을 100%로 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목록을 다 적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뭐 국어 이런 거 있으면 교과서 몇 회 읽기, 자습서 문제 풀기, 뭐 학원에서 나눠준 유인물 보기 이런 항목들이 다 있겠죠. 내가 해야 되는 걸 다 적고 그거를 100%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내가 이 과목 하나를 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량이 내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겠죠? 그 상태에서 시험 며칠 전까지는 몇 %를 하겠다라는 대략적인 이제 덩어리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목을 막 10개씩 쳐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 계획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과라는 과목, 일단 지워지네? 안과라는 과목만 본다 하면 안과를 화요일에 제일 첫째 날에 보니까 그 전주 화요일까지는 50%를 해놓겠다.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까먹을 테니까 복습하면서 추가로 더 공부를 해서 60%를 만들고 그 다음 주 이제 시험 전날에 90%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시험이 오후에 있으니까 오전 시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당일에 100% 채워서 시험을 쳐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도 항상 이런 약간 분배? 전체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다 A4지에 적은 다음에 날마다 조금씩 분배를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